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는 마치 이제 태풍 속에 작은 돛담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지는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셔도 알 것 같아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한테만 메일을 많이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답장을 못 드릴 정도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 영국에 계시는 분들, 온 지금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있지만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 이런 메일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믿기지가 않는 얘기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념 사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넘쳐나고요. 실제 지금 이 순간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하는 와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김동아 변호사라고 이번에 당선인입니다. 김동아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등등에 대해 가지고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의 경선 오디션에서 떨어지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5명 중에서 3명 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치훈을 갖다가 사실상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 김동아 변호사 아닙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진짜 부끄러울 것 같은데 김동아 당선이 딱 되자마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민중의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김동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뜻하는 게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총선에 나가 있는 야당 대표를 갖다가 총선 전날까지도 재판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횡포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폭력인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김동아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권 분립 국가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 상식이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완벽하게 인민민주주의가 돼 있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애당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오히려 개딸들이 주류가 돼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법부를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 판사를 갖다가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식의 주장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니까요.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 가지고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불렀다라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제한을 해야 된다. 사법부를 무슨 징계를 해야 된다. 징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인민민주주의, 완전히 모택동이 지배하고 있었던 무슨 문화 대혁명 시기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3지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했죠. 심상정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녹색정의당이 사실상 지역구원을 한 석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 득표율 같은 경우도 2.14%이기 때문에 의석수조차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심상정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 근데 이번에 선거를 패배한 거는 제가 좀 아쉽습니다. 왜? 심상정은 무슨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김건희 무슨 한동훈 등등 해가지고 싹 다 묶어가지고 특검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에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번에 의석수를 못 얻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실력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기승전결 윤석열 탄핵, 기승전결 한동훈 탄핵을 외쳤던 사람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게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지금 국회의원 되자마자 신났습니다. 어깨에 얼마나 맛봉이 들어가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번에 108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선이 딱 되자마자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랑 똑같다. 그런데 본인이 못 받아들일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용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모든 총선에서 모든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때문에 진 거다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니? 응?
근데 이번에 한동훈을 매기기 위해서, 한동훈을 연매기기 위해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을 또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때문이라고 한동훈은 얘기할 것이다. 아니지. 네 생각이지. 윤석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윤석열 때문에 네가 당선됐잖아. 실제로 반유만 외쳐가지고 네가 당선된 거 아니니? 근데 또 교묘하게 국민의힘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분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준석이가 누구를 지금 또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과 윤석열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이가 생존했던 유일한 방법이죠. 개혁신당에 무슨 뭐 정책을 내놨습니까?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천하람이 됐거나 이준석이 됐거나 허구한 했던 얘기는 뭐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난 이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같은 경우도 뭐 벌써부터 뭐 특검에 동조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던데 좋다 이거예요.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그런 인간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 주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 용서 못해. 참패한 것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 탓이다.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된다. 윤석열과 당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 총선에서 진 거에 한동훈 때문만에 진 것이고 이 총선에 진 게 윤석열 때문만에 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은 싹 다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요? 간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장보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위장보수인 거예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참모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참패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언을 안 한 거예요. 총선 직전에 이종섭 대사를 갖다가 임명한 거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정무 감각이 제로였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건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분명히 누군가가 했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도대체 대통령한테 그거를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파 논란이 터졌을 때도 민주당과 MBC가 얼마나 선동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KTV에서 가짜뉴스를 바로 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직후에 그거를 비판할 수가 있었어야죠. 가짜뉴스라고. 한동훈 때문에 다졌다. 터무니없는 소리고 윤석열 때문에 다졌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원팀으로 가야 된다. 당정이 일치된다라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언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길은 정해져 있지만 이 길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신발을 신을지 말지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준석과 똑같이 교묘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또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겠어요? 지가 살기 위해서, 지가 대권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홍준표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민주당이 하지도 않을 법한 정청래도 하지도 않을 법한 지금 망언을 하고 있는 거, 막말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냐. 내가 당에 있는 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심지어 이것도 자기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지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 예고 없이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죽 사람들이 기자들이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안 받아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누가 도대체 홍준표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망언에 가까운 이런 얘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동훈 때문에 총선을 졌다? 대통령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총선을 진짜 직전에 앞둔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 요구를 했죠.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참모들이 정상인이었으면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선을 뭐 한 달, 두 달 앞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로 사퇴를 해버렸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홍준표가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100석 이상이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100석 이하로 될 거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준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선수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번에 그래서 이준석이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화끈한 홍준표를 총리로 해야 된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가지고 내부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 반드시 현명한 보수 지지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만 더 견고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